그래가지고 한 열심히 2년 하니까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쓰러지기 직전인 어머님 집을 지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어머님이 생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대대장님한테 저 의가사 제대 좀 해달라고. 의가사 제대가 뭔지 아세요? 아파서 제대하거나 아니면은 가정 형편이 힘들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1000% 이상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계속 수소문을 했죠. 그래서 일병 마로봉 때 군대, 그러니까 1년도 안 가고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머님 생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가다를 뛰어봤잖아요. 그래 노가다 뛰는 것보다는 쉽겠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길래 회사에 내가 영업한 거에 매출의 30%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은 급여를 못 받았고 1년 동안 해가지고 1억 정도 연봉을 벌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해서 지금 중1인데 막연하실 겁니다. 저 또한도 중1 때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가방 풀고 나의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발 엄마가 안 때렸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갔다 오면 저는 학교 갔다 도망 다녔어요. 왜 도망갔냐면 엄마한테 보이는 순간 일을 시키거든요. 제가 지금도 담배를 안 피는데요. 한 번은 새벽 5시에 어머님이 깨웁니다. 왜 깨우냐면 담배 그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 무게가 나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저는 급여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깨워서 담배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나는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거짓말했다고 혼난 적도 있어요. 사실 나는 안 피웠는데 일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추억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왜 대표까지 된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연봉 1억이 돼가지고 그 회사 대표가 도망갈 것 같은 게 자기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직원을 뽑았고 직원을 뽑으면서 회사를 성장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전화 영어 혹시 아시죠? 전화 영어, 전화 중국어, 전화 일본어 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걸 했었어요. 제가 99년도에 강사 2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 1등을 했습니다. 빨간펜에 우리가 막 학습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영어 하는 25,000명 저희가 해줬고요. 삼성의 전체 계열사의 직원들 전화로 영어 하는 걸 해줬습니다. 근데 그 영업은 누가 했냐? 대표가 되려면요 들이대를 잘하면 됩니다. 네, 들이대. 가가지고 기업체 담당자들 가서 제가 들이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가끔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제가 멘토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KFC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65세에 105불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요. 65세의 나이에요. 그리고 1007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008번째 KFC가 우리 KFC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 보면 할아버지 양복 입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8번째 1호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게 프랜차이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로서는 KFC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가 나는 한 10번 정도 쫓아가서 계약을 하면 그분은 1000번 했기 때문에 가끔 제가 계획대로 안 되면 1007번 도전한 분도 있는데 나는 그때까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도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면 누굴 찾으면 돼요? 그 책을 읽으면 돼요. 에디슨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관련 서적을 10권만 읽으면 그분이 평생 동안 살아온 거를 한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요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로 탐색할 때 내가 만약에 의사가 돼야 되겠다면 의사 관련 쪽에 책을 100권만 읽으면요 전문가가 되고요. 저는 성공 관련 CEO 책들을 되게 많이 한 100권 넘게 읽었거든요. 성공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너무 절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첫 번째를 뭘 해야 될까요? 네, 돈을 벌려면 빨리 벌 수 있는 게 뭐일까요? 흑수저가 아무것도 없는데 노가대 시작하다가 저는 왜 노가대를 떠났냐면요
10년 뒤, 20년 뒤에 아버지 같은 분을 봤는데 또 계속 그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충격을 먹은 게, 아, 저런 삶을 살면 나의 미래는 저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을 한 5년 하다가 방통대 경영학과 갔어요. 밤에 공부하는데,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는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막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책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책 읽으라고 막 도망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사업을 했거나요. 돈 하나도 없이. 두 번째는 뭐 주식을 했거나,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네 번째는 특허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독점권을 해가지고 했거나, 다섯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걸 다 해봤어요. 네, 부동산도 해보고요, 주식도 해보고요, 프랜차이즈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허도 해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더니 결론은 제가 사업에서 수익 나는 걸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지금 부동산이 제가 계약한 게 한 88억.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돈이 있는 사람은 다 써버려요. 마시멜로의 이야기 나오죠. 책 읽어보면 너 참으면 그 다음에 배로 줄게 하는데, 못 참는 아이들이 20년 지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다 삶이 정말 힘들게 살다는 거죠. 근데 참았던 아이는 어때요? 정말 부유하게 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돈이 있으면 돈을 다 쓰는 사람은 20년 지나나 40년 지나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고요.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그거를 재테크하거나 재투자하는 사람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시스템에 의해서 수익이 생기는 사람은 노후가 편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가 성공 관련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자세한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이 명언이거든요.